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화요일 이강훈 멘토입니다. 자, 일단 일주일을 시작을 했지만 시장이 생각보다는 빠르지는 않고 있죠. 자, 올라가는 것에 조금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 포인트에 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급은 살아있고요. 지수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은 종목에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에 집중한 이야기 20분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집중하면 좋을지 우선 그동안에 이강훈 멘토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주까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이 화면으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바로 내내 신고가 행진입니다. 자, 신고가 행진 19.5% 정도의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SK이노베이션 제가 기준선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WTI가 60달러대까지 지고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 WTI 25달러대부터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4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절반이 채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2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차후에 수익률 목표가에 대한 상향치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이노텍이 조금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수익을 돌아서지 못하고 있지만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스마트카, ADAS, 자율주행차 이 종목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밖에 현대모비스, 만도, LG이노텍과 더불어서 이 우리나라 시장의 ADAS 맏형 삼형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현대모비스는 응답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2%대, 만도 9%대 이상의 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 포트폴리오가 모두 다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더 자세한 수익 전략 화면으로 먼저 차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이노베이션은 한눈에 보아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 정유주, 그러니까,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또 올라도 이 종목은 살아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상품 차트 잠깐 보면서요. WTI가 현재 40달러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60달러까지 올라가려면은 제가 제시해드렸던 시점보다 절반이 채 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도 갈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차적인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18만 원이 곧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후에 18만 원 선 달성한 이후에 2차 목표가도 상향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아야 할 이 새로운 먹거리, 자, 바로 스마트카의 ADAS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우선 현대모비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현대차 그룹 안에 다양한 센서와 그리고 ADAS 기술을 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랜 기간 동안은 횡보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 안에서 저점 매수가 되고 난 다음에 추세를 돌려가기 위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곧 있으면 26만 원 선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26만 원 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적극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익률은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늦지도 않았습니다. 현대모비스 함께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같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만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는 제가 현대모비스를 소개하기 이전에 만도의 저점을 계속 오매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이 종목 최저점을 잡았습니다. 자, 우선은 추세가 바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만도가 돌아서는 이유는요. 현대모비스와 함께 시너지를 가장 크게 나타낼 수 있는 회사인데, 자, 만도가 현대모비스보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ADAS 이와 같은 기술을 먼저 원천적으로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추세를 돌려세웠습니다. 지난 연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7만 5천을 돌파하게 된다면 지금 나타나는 수익도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7만 5천을 돌파하게 된다면요. 큰 추세 속에서 2차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를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자, 다음은 20만 원 선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지 않은 수익이 될 것 같고요. 만도와 현대모비스가 올라간다면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LG 이노텍. 앞으로 차량용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LG 이노텍이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 부품주가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카 쪽의 부품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막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태까지 소개드렸던 포트폴리오 못지않게 여러분들 또 새롭게 봐야 할 종목 오늘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종목을 소개하기 앞서서요. 이 프로그램의 이 투자 권고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여러분들의 투자에 판단에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투자에 참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바로 비트컴퓨터입니다. 새로운 업종이 나타났죠? 네, 비트컴퓨터를 왜 봐야 되는지 오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업종에 또 이야기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우선 비트컴퓨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배경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자료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컴퓨터는 전체적인 사업 매출 도표로 봤을 때요. 병의형, 그러니까 병원 쪽에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그리고 그 밖에 헬스케어에 대한 기기 산업들, 그 밖에 교육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비트컴퓨터가 주된 사업 이외에 후속에 대한 사업 구간에서 이 교육 사업이 지금 새롭게 뜨고 있습니다. 왜? 워낙에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 고령화돼서 만학도들의 또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불황에 따른 재취업,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시 취업하는데 이 교육 사업이 크게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플러스 정부 정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교육 사업 쪽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이벤트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주요 산업 이 병의원 쪽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헬스케어 쪽의 사업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컴퓨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교육사업에 대한 매출액주인데요. 이 재취업에 대한 경기 불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점, 다음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라별로, 지역 나라별로 헬스케어, 특히 이제 의료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고서비스화를 진행해야겠죠. 자, 이 때문에 의료 장비에 대한 시장 정만충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전망세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유심히 또 봐야 되는 것이요. 하단에 있는 것이 북미 남미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있는 것이 아시아 전반적인 태평양 지구 안에 있는 국가들인데요. 자, 아직까지는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헬스케어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진국화되어 있는 의료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추이가 크진 않을 텐데요. 자, 일단 아시아 지역과 남미 지역, 북미 지역, 이 지역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지수가 상승권에서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바로 어제, 그러니까 이 미국의 다우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에너지 관련된 업종과 헬스케어 업종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못지않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헬스케어 기업들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헬스케어 기업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때인데 왜냐? 자, 아시아 지역과 북미 지역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의료기기 파트가 가장 큰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성장률이 제일 큰 국가이죠. 때문에 미국이 올라가는 헬스케어 기업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 관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헬스케어, 그러니까 원격 진료 서비스를 위한 기기도 시장이 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스케어 업종군들을 가장 첫 번째로 목표로 하는 것이 원격 진료인데요. 자, 우리가 자동차 쪽에서 스마트카의 가장 큰 목적은 뭐죠? 무인 자동차죠. 지난주까지 제가 스마트카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드렸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그리고 만도, LG 이노텍과 같은 기업들을 소개한 겁니다. 자, 역시나 의료계 쪽에서도 원격 진료를 가장 큰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원격 진료 관련된 기기에 대한 이 시장 전망치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59%, 그러니까 성장률이 매년 60% 가까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 다른 업종 대비해서 정말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되겠다. 따라서 이 비트컴퓨터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업종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이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전반적인 시장 배경 때문에 우리 관심사에서 꼭 지켜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동향이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의료기기 사업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약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성질환자,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만성질환 환자들이 고정적으로 타가는 약들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방약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고 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처방약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만성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 이것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한 원격 진료, 그러니까 의료기기 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나 하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2020년까지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헬스케어 업종을 왜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봐야 되느냐? 자, 바로 고령화 사회 때문이죠. 자, 우리가 고령화 사회 때문에 진행될 수 있는 만성질환 환자, 이것이 가장 큰 시장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대부분 이쪽으로, 노인복지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가장 이제 정부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는 의료기기 사업을 계속해서 날로 고서비스화 진행을 해야겠죠. 자, 일단은 65세 이상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과거보다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인들의 인구층이 늘어나는 거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이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노인층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의료 서비스를 더더욱 복지 예산을 키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 원격 진료,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바로 원격 진료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인데요. 자, 원격 진료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입니다. 일단은 환자들에 대한,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런 환자들에 대한 진료 부분들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가 진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와 같이 간단하게 혈당 체크지라든지 혈압, 체중, 그 밖에 심전도, 그리고 다양한 콜레스테롤, 이와 같은 도표에 대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령화 사회, 만성질환 환자가 많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매번 똑같은 약을 혹은 같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처방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간소화시키기 위한 환자와 의사의 거리를 두고 집안에서 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혹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의료에 대한 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소프트웨어화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 정보화로 만들어져서 의료계 쪽으로 분석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트컴퓨터가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것이죠.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컴퓨터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와 같은 의료 서비스 케어 시스템입니다. 자, 드림케어 플러스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자가 진단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고 인식해서 정보화에 대해서 의료계 쪽으로 받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진료를 받고 다시 데이터를 넘겨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비트컴퓨터이다. 자, 아무래도 이와 같은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병원과의 협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병원 쪽으로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가장 큰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트컴퓨터이다. 앞으로 원격 진료가 진행되게 된다면 대표적인 회사이고, 헬스케어 산업이 커진다면 대표적인 회사가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자료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자료 보시면 국내 원격 진료에 대한 관련 정책에 대한 동향을 연도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트컴퓨터가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US케어, 원격 진료, 이와 같은 이야기에 대해 성장하기 위해서 정책 이야기들이 더해진다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보시면은요, 2013년도 얘기가 중요합니다. 자, 대한의사협회와 원격 진료에 대해서 반대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의료계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의료계 쪽에서는 왜 반대를 할 것이냐? 아무래도 처방전을 내한하는, 병원을 내방하는 환자들이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꾸준한
수요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최소한 간소화하기 위한 원격 진료가 진행된다면은 의료계 쪽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실버 사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이 원격 진료 법안을 계속해서 이 국회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루어질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대신에 의료계 쪽에서 좀 더 환영할 수 있는 이야기 혹은 좀 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에 대한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슈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헬스케어 기업들이 특히나 원격 진료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트컴퓨터를 봐야 되는 시장의 전반적인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비트컴퓨터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 이야기를 드려왔는데요. 자, 비트컴퓨터에 대한 가격 전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컴퓨터 매수가 7,500원에서 8,000원 밴드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가 밴드, 새로운 신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비트컴퓨터가 1차적인 목표가를 가져간다면 10,000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손절가는요, 좀 더 넓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7,200원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더 자세한 전략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컴퓨터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적인 실적의 개선과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는 내실도 튼튼한 회사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추세가 모아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역시나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헬스케어 바람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컴퓨터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지금 현재 매수가를 본다면요. 지금 현재 7,850원 진행되고 있는데 7,500원과 8,000원 사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가능하다는 점, 눌림목이 나온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추세를 좀 더 이야기 드린다면요. 일봉 상태에서 추세가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주봉 상태에서 이 추세가 완전히 매집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추세를 올린다면 1차적 목표가 9,600원대가 지난해 고점이었는데 10,000원 선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추세가 지켜지는 자리가 7,200원입니다. 7,200원 손절 라인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앞으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리 선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컴퓨터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미리 사는 종목군들 스마트카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드렸습니다. 이제는 헬스케어 기업들을 바라보자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트컴퓨터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종목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제가 특별 공개 방송을 준비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전장에서 집중할 수 있는 이야기들 건네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에도 제가 준비하니까요. 특별 공개 방송 꼭 다들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세일즈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과 앞으로 봐야 되는 섹터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저는 다음 주에 또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또 귀중한 종목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세일즈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